네. 우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이소영 이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친구 와이프라서 굉장히 네, 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약간 어색함이 있네요. 그렇지만, 그러게요. 네. 오늘은 저자와 줌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고, 한 1년 정도가 넘었죠? 출간하신 지가 홀로 성장한 시대는 끝났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책 소개, 저자 소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이라고, 이제 글로벌하게 기술을 잘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라퍼라고. 우리는 오지랖터. 오지라퍼라고 얘기하지만, 음, 사실은 이런 기술 기업,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기술이 계속 날로 발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뭐 새롭게 발견한 거를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알려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서 또 더 공부를 해서 또 더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와서 음,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혁명들이 가능하게 된 사실 원동력이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음, 자신뿐만 아니라 음,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계속 기술이 발전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뭐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음,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 자체도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직원들도 늘상 자기가 이제 뭐 경험하고, 왜냐면 다 새로운 거니까 저희는 뭐 기존에 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항상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자기가 공부하거나 또 깨닫거나 경험한 거를 이렇게 직원들하고 또 나누고 음, 이거는 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 그냥 전반적으로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저는 이 팀에서 7년 가까이, 7, 8년 가까이 일을 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아시아 리전 매니저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한국,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중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 전체를 제가 사실 이런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 커뮤니티 리더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뭐 좋은 학벌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거듭을 하시더라고요. 음, 굉장히 성장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회사로도 또 이렇게 직원으로도 영입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회사를 만들어서 또 그 회사도 또 뭐 이렇게 시- 뭐 유니콘 회사가 된다던가 하여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게 이렇게 성장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 시대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국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음, 한국의 이렇게 성장하는 환경들을 보면, 전혀 그 방향의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아는 거를 알리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너 음, 일이나 잘해라, 이러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자기 일만, 자기 공부만, 그렇게 해서 뭐 수년간 사실 그냥 고시 공부만 하는 네, 학생들이 이미 네, 너무 뭐 100만 명이 넘고, 이제 음, 그런 분들이 사실 5%만 성공을 하고 95%는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회를 그렇게 열어주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실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주 대학교에서 이제 갓 졸업한 1, 2년, 그것도 서울의 어떤, 그러니까 일부 대학 네, 이상, 뭐 음, 이런 형태로 기회가 굉장히 계속해서 사람들은 늘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네,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음, AI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조금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됐죠. 이제 네. 책을 통해서 네. 음.
그래서 중요한 뭐 포인트는 사실은 그 책에서도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지만 사실 기존의 학벌, 그러니까 포스트 학벌 시대에 그 음, 기존의 학력이라든가 학벌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실력이라든가 기본적인 타고난 어떤 그 재능들을 잘 발굴을 해서 제도권의 고육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성장하는 그런 인재들이 앞으로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취업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괴리가 돼 있어서 이 그렇죠. 부분 제가 중간중간 뭐 딜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뭐 전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진 못하죠. 우리 저자님의 어떤 뭐 의도라든가 뜻을 음, 완벽하게는 뭐 아니겠습니다만, 살짝, 현실적 괴리감은 좀 제가 살짝 느꼈어요. 그래서 음, 현재 청년들,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자칫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딴 나라 얘기 같은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좁혀보려고 오늘 노력을 좀 할 텐데, 그러면 바로 또 한 가지 그냥 질문을 바로 넘어갈게요. 사실 저도 이제 리더십으로 아무래도 이제 강의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리더십이 어떤 책의 어떤 그런 내용들 중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칼럼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가 약간 동아리, 뭐 그렇죠. 동호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모임, 뭐 요즘에는 끼리끼리. 예. 아파트의 뭐 커뮤니티 시설 그렇죠. 이런 아파트 형태의 맞아요. 예. 네, 네. 근데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서양의 문화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네. 나는 내 가족은 뭐 어떻고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고 뭐 주로 대학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커뮤니티에서 봉사한다, 음. 활동한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키워드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아마도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여서도 있고, 그래서 네. 항상 그러니까 자기 개인과 그리고 이제 뭐 일, 음. 가족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음. 어떤 사회에 또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공헌을 하는 부분을 항상 찾아내서 음.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문화에 사실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음. 어 사실 커뮤니티의 뭐 리더십 거기에서 그런 내가 이제 그런 그 공동체를 위한 어떤 좀 리더십을 가지는 거죠. 그런 음. 것, 자발적인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외국에서는 그냥 커뮤니티 리더십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누가 뭔지를 아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그냥, 어, 당연히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음. 이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음. 조금 더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 유형 무형을 다 포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내가 좋은데요? 좋은데요? 자연인 괜찮아요. 들어가고. 네. 자, 네.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그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을 만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네. 블로그를 쓴다든가 뭐 어떤 모임을 만든다든가 네. 어떤 책을 쓴다든가 네. 번역을 한다든가 뭐 음. 다양한 활동들이 다 커뮤니티 리더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음. 음. 어. 자,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우리 강아지를 괜찮아요. 잠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어떤 경영이라든가 기업의 한국 문화에서 성과 부분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는 리더십, 사실 스킬, 성과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음, 과연 이게 어떤 스킬을 발휘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는 집단 지성으로 이해를 했다가 두 음, 번째는 약간 나이브한 느낌의 리더십의 아주 이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칭 리더십 하면 음, 뭐 멘토링 리더십 하면 음, 어떻게 해서 음, 성과들을 바로 이끌어내는 이런 음, 부분에 많이 천착해 있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기업 그렇,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또 뭐 그렇죠. 우리 또 이소영 우리 저자님도 강의 활동을 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제 주업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게 저 자신도 약간 슬퍼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자꾸 연결시키다 하니까
약간 좀 모호해지고 애매해지고 그냥 집단지성으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린 듯한 음. 그런데 감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아주 명쾌하게는 이렇게 다가오진 않는 게 아무래도 이게 한국적인 어떤 환경상에서 오는 음. 기업 현장에서 그리고 오는 네, 이런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사실 없어 안 계셔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네네. 그 소프트웨어 음, 인더스트리는 어 그 계속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파인을 정의를 해놨다가도 이 음, 기술입니다라고 해놨다가도 음. 사실은 금세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폐지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군요. 그냥 바로바로 그렇죠. 폐지 처분. 계속해서 폐기 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바로 또 그러니까 거의 매일 새롭게 배울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음, 사실 어떤 뭐 리더십, 어떤 리더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이런 코칭 스킬이 뛰어나서 혹은 성과를 잘 내서 음, 리더가 된다고 해도 네. 본인보다도 음. 훨씬 더 새로운 거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음.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운영 자체가 달라요. 이게 아, 아주 이렇게 우리 기존에 있던 전통 조직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뭐 이런 부서에서 이 부서는 이 일을 하고 이런 KPI를 가지고 있고 1년치 목표는 이거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애자일 조직은 많이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애자일 조직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회사의 큰 골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유동적인 이제 부서들, 음, 유동적인 어떤 그런 그 협업 체계들이 음.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 자, 여기에서의 리더를 고를 때, 만들어낼 때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명은 이제 피플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피플 매니저는 음,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애자일 조직에서는 사람들을 훨씬 이제 코칭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해서 스스로가 그로할 수 있어야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네.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더 성과를 더 잘 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플 음, 매니저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음, 없거든요. 왜냐면은 나보다도 이제 젊지만 뭐 더 어리지만 더 빠른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음, 또 이제 또 이제 점점 더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시장에 빠르게 변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뭐 아주 많은 경험을 하거나 성과를 과거에 냈던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실은 리더가 바뀔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사실 피플 매니저는 사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코칭하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그 머추어리티의 사람에 대한 성숙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트랙이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어떤 뭐 비즈니스를 위한 뭐 성과. 네. 성과를 위한 어떤 그런 리더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바뀔 때도 어떻게 그럼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안다. 음,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셀프 브랜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더 많이 아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커뮤니티 리더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회사에서 지금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저의 부서도 보면, 이제 제가 본사에 있다 보면,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말 리포팅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자기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잘 리드하고 이런 사람들 그것도 혼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또 음, 이런 프로젝트가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할 사람 뭐 이렇게 되게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가 되는 거죠. 사실 그 프로젝트의 리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애자일 조직하고 약간 맞물려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이런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이런 국내에 정해진 이 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딱 잡히진 않아요. 네, 저희도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사실 이제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뀌고 사실 이거를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 능동적으로 프로젝트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능동적으로
뭐 리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이 곧 나오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이게 음, 왜냐면 평가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음, 그런 경우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음, 평가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이렇게 손에 확 잡히진 않아요. 이게 평가 방식도 음, 예전처럼 저희가 이제 뭐 KPI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적입니다. 뭐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자세를 보고요. 네. 자세를 보고 또 하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느냐. 음, 다른 팀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사람들의 성공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이렇게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사실 두 번째 그렇군요. 책에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일단 회사에서 적용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일단 한국에서 지금 조직 체계를 지금 다 바꾼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조금 지금 뭐 현대 모비스 사례도 제가 이제 많이 강연에서 얘기를 하고 뭐 기아 자동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 회사에서 안에서도 조금 더 부서 안에서도 뭐 자기가 공부한 거 혹은 책을 읽은 거 이런 내용들 혹은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수시로 팀원들하고 공유될 수 있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커뮤니티 리더십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성장 마인드셋, 사람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을 통해서도 우리 회사 안에서도 내가 성장을 하는 아주 좋은 어떤 도구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조직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문화가 같이 가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두 번째에 조금 더 네.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조금 그런 사례들, 개인적인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넣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조직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아니요, 네. 어, 두 번째 책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 평가, 특히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특히 한국 네, 기업은 전형적인 어떤, 그렇죠. 상대적 거기다 성과주의에다가 그렇죠. KPI도 네, 그렇고, 이게,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니까, 이건 주관적인 부분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뭐, 애자 리더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한국적인 문화와 외국적인 기업, 그러니까 제가 외자계 기업도 있고, 이제 국내 대기업도 있어 보니까, 확실히 외자계 기업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개인의 성장, 어떤 뭐, 공유, 소통, 공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더, 근데 국내 문화에서는 바로바로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특별히, 그러니까 성장의 마인드셋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 실패를 하는 순간 나는 날아간다. 그래서 그냥 고정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캐롤 드웨이의 그 너무너무 좋은 뜻은 알겠는데, 이게 현장에, 특히나 요즘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고용시장이 이게 경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됐는데, 뭐 이걸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커뮤니티 리더십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자, 그러면 어떤 각자가 탁월한 어떤 커뮤니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장의 어떤 뭐 패러다임이라 할까, 로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경로가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떤 식의 자기 성장, 이것이 결국엔 이제 어떤 탁월한 인재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인적 자원하고도 연결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성장의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아니, 근데, 아주 좋은 근데 질문이신데요. 스토리를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네. 놀랐어요. 중국에도 유학 갔다 오실 때 1년 동안. 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 뭐,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 뭐 그런 분들은 시절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본과 중국을 갔는데 개인 비용으로 간 게 아니라 무슨 학부사 이렇게 대학 지원받아서 갔다 왔다면서요. 음, 참 제주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네. 부분들이 벤처에서 뭐 이렇게 오시는 네오위즈, 마이크로소프트 음, 이렇게 했던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어떠세요? 이런 어떤 자기 성장을 하고자 하는 20대, 30대 개인의 어떤 이런 부분, 굉장히 뭐 불안감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50대 네.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렇죠. 로드맵을 한번 그려주신다면, 그럼 독서 모임이 유일한 길인가? 전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커뮤니티 저 하니까 전부 음, 독서 모임만 떼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좀 선한 의지로 가야 되는데, 음.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한번 좀 그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사실 책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례들을 다루긴 했는데요. 네네. 이게 성장이 사실은 이게 특히 커뮤니티 리더십으로 이제 성장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우리 성장은 정해져 있는 코스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 뭐 대학교를 좋은 데를 일단 가야 되고, 그렇죠. 좋은 학부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됐고, 그리고 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나, 뭐 대학원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정해져 있는 자꾸 커리어 코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힘을 발휘를 하지 않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그쵸? 네네. 안 되니까, 네네. 아니니까. 안 그게, 되니까. 그러면 주로 그럼 지금 누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제 디지털을 잘 활용하여, 네.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공부한 거를 스스로의 로드맵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그냥 접니다. 저도 네. 그냥 직장인이죠.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책을 쓴다는 게 꼭 답은 아니지만 음. 사실 책도 하나의 커뮤니티 리더십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음. 에게 그러니까 이 지식을 나누고 제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음. 지금 정경호님 같은 그런 분들도 지금 음. 저를 통해서 이 경험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사실 커뮤니티 리더십을 내가 한번 발휘를 해보자라고 음. 하면서 이제 제가 한 경험들, 제가 이제 사실 책을 한 권 쓰려면은 그래도 뭐 AI 시대는 뭐고, 어떻게 변해가고, 음.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음.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이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혼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학위로 주어졌겠죠. 네. 근데 이 학위는 누가 보죠? 회사의 인사팀이 보지만 그 학위가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은 하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나눴죠. 사람들하고. 그쵸? 책을 통해서 나누고 또 책을 통해서 나눴더니 강연도 했죠. 처음엔 다 무료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호님처럼 유튜브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네. 네. 많죠. 네. 그리고 뭐 포럼에 하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왜 하느냐?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트랙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과거의 학벌과 달리 트랙이 다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거죠. 이제는 네. 과거에는 우리 교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를. 네. 그리고 그 교수님이 A 플러스를 주면 교수님이 짜놓은 커리큘럼을 잘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뭘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한 공부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나누겠다는 선한 의지로 이렇게 나누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40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이도 둘이나 있고, 이제 다들 걱정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 갈 수가 있을까? 몸값도 올라가 있고, 무겁잖아요. 일단 무겁고. 다들 고민하는 그 시점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도 이제 커뮤니티 리더십을 했더니, 뭐 크든 작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면서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커뮤니티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회사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또 혹은 제가 그런 뭐 교육 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죄송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벌써 성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저희 MVP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뭐, 정말 심지어 사법고시만 7번, 그러니까 10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정말 더 이상 그 회사를 갈 수는 없거든요. 연배도 있으시고, 경험이 일단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AI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AI 기술들은 굉장히 이제 일반 그 기술자가 아니어도 로우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코드가 아니어도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자신이 공부를 먼저 하고 이거를 이제 뭐 블로그도 나누고
클래스도 만들고, 요즘에 클래스도 많잖아요. 그쵸? 음, 온라인 클래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료가 쌓이고 자기가 경험이 쌓이면 결국은 어떻게 책도 쓸 수 있죠. 자,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글 같은 데서는 또 엑스퍼트라고 자격증 같은 걸 또 줘요. 음, 그러면 사실 대학의 경험보다는 더 훨씬 음, 살아있는, 이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면서 사실 제가 젊은이라면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반드시 작은 기업에서라도 일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공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 뭐 대기업들도 이제 거의 수시 채용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다 사실 수시 경력이. 초용을 할 음, 때는 딱 음, 두 가지를 저희가 보거든요. 대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모든 기업들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 이 사람의 태도를 봐요. 음,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젊은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에서 일했으면 별로 안 쳐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오해거든요. 큰 그렇죠.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성장을 스스로 만들어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게 예전에는 이제 이력서만 봤다면 지금 이제 특히나 IT 기업들은 이 모든 게 지금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에 온라인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 네. 남아 있는 걸 다 저희가 봅니다. 레퍼런스 다 체크하고요.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음, 취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사실 IT 기업에서는 뭐 커뮤니티 리더들이는 일단 인맥도 좋고 그쵸? 인맥도 좋고 이 사람이 자세도 일단 네트워킹. 좋고 음,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그런 걸 들고 온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뭐, 물론 조금 중간중간 되게 쉽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 가서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어, 거- 정말 한 1, 2년? 맥스 3년 정도만 투자를 하셔야지 음, 그 이상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데만 투자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나 스스로의 커리어 경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음,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트랙을 남겨놓지도 않고 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고 음, 이거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음, 제가 아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고 뭐 아주 뭐 대기업의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걱정을 하시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의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커뮤니티 리더십을 활용하여 뭐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네. 네트워크를 자꾸 이렇게 헬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음, 그게 처음에 나의 미래를 위해 한다기보다 나는 이미 사회 받은 게 많으니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조금 더 젊은 나눈다. 친구들한테 나누겠다. 근데 꼰대가 아니라 음, 내가 경험을 정말 도움이 되게, 그쵸? 네.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언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 스스로 그게 음, 성장하는 방법이건 그렇게 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는 여기서 그냥 뭐, 계속 젖은 낙엽으로 있겠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 회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음,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좀, 모든 분들이 이렇게 꼭,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한다는 것도 일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음,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좀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제 플랫폼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뭐 제가 딱 들으면서 정리한 키워드는 연결이네요. 음, 물론 이제 나눔과 공유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지만 어떤 연결의 어떤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는 거. 그런 네. 부분이 앞으로 인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음, 않을까 이런 음, 느낌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해나간다면 아까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셨지만 40대, 50대 이 분들이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네, 정말 저도 최근에 네,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음, 금융회사의 최고의 연봉을 받는 친구인데 음, 언제 나갈까를 계속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힘든데 얼마나 네. 부러운 대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유튜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러한 본인의 고민에서부터도 그렇고 어떤 연결의 지점에서도 공유의 지점에서도 그렇고 책이라는 어떤 결과물이 그래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그런 어떤 그렇죠, 그렇죠. 나눔과 저도, 그렇죠. 네트워킹과 미래적인 부분화 그게 어떤 이제 사실 이제 커뮤니티 리더십의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려면 사실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커뮤니티의 그렇죠. 리더라는 거는 세 가지인 거죠.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스스로 성장을 위한 공부를 본인이 스스로 끊임없이 음, 한다는 음, 거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결이라는 그 음, 부분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클로즈 그룹, 나만, 내가 그동안 편하던 그룹만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세 가지가 커뮤니티 리더의 가장 큰 음, 핵심적인 축이고 이게 아, 이제 사실 미래에 이거는 이제 나이가 적든 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사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커넥티드 된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이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기회가 너무 많고 너무 그렇겠죠. 넓어요. 그렇겠죠. 예, 이제 사실 이렇게 무료로 모든 이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열린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네,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게 사실 하시는 분들이 음, 많고요. 물론 처음에는 좀 투자가 필요하죠. 이게 음. 뭐 돈도 안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내가 맞아요. 네, 1, 네. 2년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음, 거거든요, 이것도. 음,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많잖아요, 요즘에 뭐 세바시 대학도 있고 뭐 네, 무슨 뭐 김미경 TV 네, 대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이제 음,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렵다면 잘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음, 혹은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최근 그러니까 예를 아까도 들었지만 그 이제 사시 이제 실패생들 네네. 고시 페인이라 부르면 굉장히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네. 학벌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진짜 그러겠죠. 놀랄 정도로 다 좋으신 어, 분들이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좋아했을 뿐이고 음,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3355 모이신 거예요. 제 책을 보면서 3355 모여서 그리고 사실 이제 IT 컨퍼런스들은 무료로 굉장히 이렇게 판을 많이 깔아주거든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판을.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많이 참석을 하시면서 이제 귀가 어느 정도 트였죠. 아, 4차 아, 산업혁명이랑 이런 거고 기술은 이런 거고 음,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3355 모여 문과생을 위한 AI라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으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펌프질은 했지만 1년 지난 지금은 정말 그분들은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출판사랑도 계약도 하고 이제 오, 전문가가 거의 이제 다 되셨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법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만든 AI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면 뭐 법률 서식을 AI로 무료로 이렇게 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AI한테 치는 거예요. 나 음, 이런 일이 있는데 소송 뭐 절차는 어떻게 돼? 뭐 그런 것도 만들어내서 이제 서비스화 시킬 수도 아, 있고 음,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 팔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을 강의로 만들어도 되고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 그래서 이제는 음, 그게 이게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내가 공부했던 게 이제 다 버릴 게 없습니다. 이제 음,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음,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또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 가시면 특히나 이런 문화 자체가 사실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네. 특히 IT 커뮤니티에 가면 다 님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뭐 경호님, 아까 뭐 그래서 누구님. 경호님 그랬군요. 되게 어색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네. 저희는 회사도 이제 사장님도 이제 그냥 님자를 그냥 님자를 붙이기로. 붙여요. 지금 네, 저희가 현재 이제 다 사장님 바꿔. 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 MS 사장님이? 안데르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여성분으로 바뀌어, 아, 이진님인가? 저희 사장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니, 왜냐하면,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확 음, 급반전했잖아요. 음,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칼럼에서도 확인했는데 그게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었다가 소통과 공감이었던, 그래서 굉장히 큰 문화적인 변화가 그 탑 클래스에 있는 리더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 예, 그래서, 예, 예, 네, 물어봤어요. 사티아 나델라 이제 회장님이, 음, 이제 바뀌시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드라이브를 했죠. 사실 음, 그전에도 저희는 이제 뭐, 다 하버드 출신들 회장님이 이제 회사도 음. 만들고 운영을 계속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네, KPI. 네, 네. 이제 무조건 경쟁이고 1등 해야 되고, 성과, 경쟁, 뭐. 과거에 성공했던 음, 사람들만 무조건 되고 성공 경험이 있어야지만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었죠. 근데 네. 이제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자신도 그냥 인도에서 아주 평범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제가 어, 찾아봤더니 한 18위? 뭐, 그냥 지방에 있는 평범한 대학 우리로 따지면 나오셨고, 그냥 지잡대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지잡대를 나오셨고, 미국으로 이제 뭐 대학원을 오셨는데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 뭐 아이비리그를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뭐 저기 뭐 48위? 뭐 약간 이렇게 아, 하는 뭐 그렇게 나오시고 오, 그냥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근 마이크로소프트사요? 네, 네. 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성공 경험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시켜서 사실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20불대였다가 지금 뭐 한 4년 만에 지금 240불대,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성장을 했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데는 사실 그 문화가 이렇게 나누고 조금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 나이브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정말 저희는 이렇게 회사에서 사티아 회장님이 계속 메일을 보내시면 주로 이제 그런 말씀들만 하시거든요. 도덕적인, 공감해라, 뭐, 어, 경청하고, 저희 진짜 맨날 교육이 다양성과 포용, 뭐 이런 거, 그런 거 교육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회사 내에서요, 계속. 네, 회사 내에서. 맨날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음, 정말 이거는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 같은, 그것도 뭐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교육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변화를 하면서, 회사가 근데, 바뀌었으니까. 근데 예. 하나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굉장히 건강한 조직 문화와 굉장히 그거를 결과물로 또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음, 근데 과연 아까 그 나델란이라는 그 사장님이 음,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그 CEO가 되는 과정에서 뭐 특별한 성과도 없었고 특별한 결과물도 없었고 특별한 학벌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을 CEO로 앉힌 누군가의 어떤 역할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수인 장군도 위대하지만 이송룡이라는 분이 발탁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있어도 그걸 발탁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그런 빌 게이츠가 발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누가 아무래도 이제 보드 멤버들 중에는 사실 빌 게이츠가 있긴 있죠. 보드 네, 멤버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주로 네, 이제 회사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대 흐름. 시대의 흐름을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많이 간과를 했죠. 사실 음, 이제 시대가 지금 음.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많이 이렇게 교수님만 그렇죠, 갖고 그렇죠. 네, 네, 있었어요. 그런 네. 정보들이. 음, 근데 지금은 그런 아주 고급 정보도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찾아내려면 내가 진짜 생각만 하면 MIT의 최고급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거는. 맞아요. 학점도 많은 것들이 여기서 할 있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네. 모두 다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런 상황에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여, 음, 그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사실은 음, 일반인들의 시대가 온 이 시대를 그러니까 무시를 그동안 굉장히 오래 했죠. 사실 저희가 오래 하다가 음, 이제 그런 일반인들의 힘을 발견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소구할 수 있는 회사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음, 당연히 이제 그런 리더를 뽑아야 되는 거고 음. 그렇게 이제 리더가 물론 이분이 뭐 성과를 전혀 안 냈다 아니 그렇죠. 그거는 전혀 그렇겠죠. 네, 아니죠. 네, 네. 아닌데 이제 주로 이분이 이제 뭐 과거에 했던 뭐 예를 들면 뭐 이분이 뭐 매출을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주로 주주의 행복이 최대의 그런 어떤 네, 기업에, 그렇죠. 네.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음, 지금은 음, 주주가 최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고객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이게 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 최고의 어떤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막 음, 쥐어짜서 리소스를 쥐어짜 최고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인재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음, 시대에 맞게 이제 사람을 발탁을 보드 멤버들이 이제 뒤늦게 하신 거죠. 사실은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음. 좋았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런 혁신 기업들에 한참 뒤쳐졌거든요. 애플도 그렇죠. 그렇고. 예, 갑자기 굉장히 그랬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네. 그런 흐름을 사실 익지를 음, 못했던 거가 큰 이제 패착이었고 그 음, 흐름에 맞춰서 사실은 그런 리더를 음, 발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사실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3, 4년 정도에서부터, 이게, 그거를 이제 본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있었고, 이제 한국은 사실 지금 좀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코로나 시점이 되면서, 어, 이제 뭐, 사실 명문대, 그리고 기술도 지금 뭐, 만약에 자동차만 잘 만들면 지금 내연기관 뭐,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BMW나 벤츠가 이제 더 이상 음. 경쟁사가 아닌 거잖아요. 테슬라가 근데 자동차가 지금은 아니고 테슬라가 IT 기업이라고 봐야죠. 네. IT 네.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음. IT에 지금 뭐 그러면 서울대 무슨 뭐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IT를 잘하나요?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제 학벌이라는 음. 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연기관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또 그런 IT를 잘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닌 문제이기도 네.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조업이라서 좀 우리는 늦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테슬라가 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우리도 이제 아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음,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되면 됐지 음. 뭐 더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두 번째 책이 아주 좀 자세하게 그런 네. 내용들을 기대가 되는데요. 재미나게 좀 썼어요. 재미나게. 너무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네. 처음에는 조금 IT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으면 두 번째는 조금 그냥 정말 왜냐면은 일반인들도 이제 어렵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쉬워요, 오히려. 음, 음, 이렇게 음, 골이 명확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 딱 태어나면 음. 그냥 공부 처음부터 열심히 그렇죠. 시켜서 네. 좋은 대학 보내면 되는 거 음, 되게 명확했어요, 네. 과거에는. 근데 네. 이제는 그렇게 했더니 이거 음. 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지금 서울대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연세대 어이가 40%가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니까 네. 이게 답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공부 안 했던 친구인데 막 유튜버 해가지고 막 뭐 빌딩 사고 막 이러니까 독박이. 뭐 많아요. 여기 너무 많고 뭐 이상한 막 게임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게임 하더니 걔가 막 빌딩을 사버리고 뭐 책 내고 뭐 난리를 치고 오히려 너무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부모님들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동의합니다. 예. 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음, 어렵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음, 자기 혼자 음, 이렇게, 과거에 그런,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서 잘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파트너십을 정말 잘 맺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 번째 책은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아, 이제 회사, 그리고 회사 밖, 그러니까 일터 밖, 그리고 개인, 또 가정 안에서 혹은 또 개인은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또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 조금 이제 뭐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음. 3월 26일 날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1년 반 만에, 그럼 1년 만에 또 쓴 거예요? 책을? 어휴. 네, 우리 남편이 많이 파트너로 잘 도와줘서 아, 그래요? 그 타이핑을 도와줬어요? 아니죠. 아이들을 잘 케어를 또 아, 아이들의 케어를 해줬겠죠. 좀 육아를 네, 전담해 주면서. 전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보니까 마음과 페북에서 차박하고 있던데. 그게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아, 저는. 부러워요? 내가 봤을 때 어, 되게 안타깝던데. 왜?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아, 그래요? 컴퓨터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예, 저는 이 도, 컴퓨터를 정말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뭐. 서로. 컴퓨터 이게 일은 가 저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은 또 아, 바꿀 수가 무조건. 없으니까 아, 바꿀 수가 힘듭니다. 없으니까. 네, 그렇네. 또 뭐 그래서 아무튼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책 제목은 파트너십은 아닐 것 같고. 아니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습니까? 오, 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오, 성공에 아직 야, 뭐 정확 딱 이렇게 뭐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그 MS 직원들한테 늘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묻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계속 묻기 시작하면 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답을 성공에 기여한 적 있나 음, 이렇게 음, 그럼 나 어떻게 기여하지? 음, 그게 사실은 이제 파트너십의 기초가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음, 사람의 성공에 기여를 음, 하려면 이런 음, 거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 파트너를 맺으면 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회사의 성장이나 저의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아마 중심으로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화두가 있네요. 그렇죠. 너도 어쩔 수가 성장, 없, 나도 성장. 당연히, 나만 당연하죠. 성장하면 안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된다. 나만 성장을 해서 잘 되면 편하죠. 어, 편한 시절이었지, 옛날에는. 음, 나만 성장하면 좋았죠. 음. 안 되니까. 안 안 되니까. 되잖아요. 안 돼. 혼자, 혼자 아무리 한다고 아, 해도, 그렇군요. 시험,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나만 이제 시험에 붙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아, 하지만 그렇군요. 교수님, 95%는 떨어지니까. 안 되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꼭 이 한마디는 책의 저자로서 꼭 하고 싶다.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뭐 동기부여도 상관없고요. 요즘 뭐 코로나 시대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예.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아, 지금 그런가요? 회사에서, 이게 일단 집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아, 재택근무가 힘들었군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연극을 하고 네, 네, 있다가 이제 네. 일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는데 네. 10대고,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 이제 이 파트너십, 우리는 여전히 함께 성장을 하는 서로 돕는 파트너다라는 거를 좀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어, 그나마 네. 이런 작은 힘들지만 작은 이제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도 나 혼자 힘들고, 뭐, 나 혼자, 혹은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도와가며, 이 힘든 기간을 견뎌내면, 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반드시 온다. 아, 이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네요. 요즘에는 각자 도생의 느낌들이 너무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네. 아, 결국은 내가 이 부분은 감당해야 돼라고 하면서 더 고립감이 생기고, 음, 맞아요. 이게 고립되는 것 같은데, 음, 아, 함께 성장하고 파트너십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오늘 굉장히 큰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가슴을 탁 때리는 뭔가 몇 가지 화두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이 파트너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너무 재밌게, 굉장히 평소와는 다른 굉장히 열정적인 부분을 느껴가지고, 야, 이게 또 다르구나. 이렇게, 제가 어떻게 네. 보면은, 예, 그냥 제가 알던, 예, 그냥 평소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여성 하시고, 뭔가 이렇게 다소곳 하시고, 막 이런 아닙니다. 이미지에서 오늘 굉장히, 역시 이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만약에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좀 이게 있는.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의 공통점이에요. 아,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지금 음,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다들 에너지가 아주 장난이 좋아져야 돼.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같이 에너지가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리더십이든 파트너십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함께 성장해 어떤, 나가시면 어떤 좋겠습니다. 커뮤니티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아까 자기가 되게 또, 좋아하는 거. 네, 사시페인들, 고시페인들 좋은 네, 예시네요. 이제 그런 네, 자기가 축적해왔던 부분들을 고립되지 말고 그렇죠. 연결해서 네, 또 네. 다른 IT 기회를 컨퍼런스 만들어. 열려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이후에 또 두 번째 책 나오면 그때 또 시간 한번 내주셔가지고 좋은 네, 내용으로 이렇게 독자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 이렇게 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모님도 네. 파이팅입니다.